김어준 이재명 죽이기 돌입했나? 이재명은 객관강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재판 공동 운명체니까 일단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공소취소 작업에 나서는 것이죠. 정말 너무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을 하는 것인지. 제가 오늘 정권의 혼술 시간에 이재명이 오늘 새벽에 올린 SNS 글을 보고 화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그렇게 후한무치하게 자기가 여태까지 재판받았던 것을 정당화하고 자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 판사들은 전부 다 악마화하고 무죄를 준 판사들은 정의의 판사라고 하고, 자, 그 내용은 제가 3부 잠시 후에 경차 토픽에서 말씀드리고, 자, 일단 오늘 민주당이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정조사가 사실상 이재명의 사건만을 겨냥한 이재명 지키기죠. 이재명 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슨 정책 토론회를 합니까? 그냥 이재명 재판 없애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죠. 정청래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겠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성태가 녹취록 중에서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했던 거, 박상용 검사가 다 반박했죠.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직접 돈 줬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 안 줬다. 우리가 수사해서 기소한 것은 돈을 직접 준 게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대신 돈을 보냈다는 거다.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느냐. 그런 반박을 박상용 검사가 하고 해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판은 원래 어떤 프레임을 딱 짜면은 진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강우병이나 사드 괴담이나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나 전부 다 그렇죠. 진실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득을 얻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이 이 김성태 녹취록이 나왔다고 좌파 매체 민들레에서 보도를 하니까 저 외국에 국빈 방문이라고 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거를 가지고 마치 이 사실이 확인됐다는 듯이 무슨 이 사건을 조작을 하는 그 검사는 살인 납치범이나 강도범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올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청래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거 봐라 다 드러났지 않느냐. 사건 조작한 거 드러났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외면합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하고 저도 그때 처음에 딱 녹취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아니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하는 이야기야.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단 한 번도 검찰에서 조사한 적도 없고 저도 그런 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취재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3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걸 김성태가 대신해줬다. 그래서 결국은 이득은 이재명에게 가니까 그러면 그게 제3자 뇌물죄 아니냐. 그걸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된 거죠. 그 재판이 중단됐지만은 만약에 지금 녹음된 대로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을 직접 줬으면은 3자 뇌물죄가 아니고 그냥 뇌물죄죠. 근데 지금 뇌물죄가 아니고 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완전히 지금 번지수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다 검찰이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는 듯이 눈속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지금 직접 나서서
공소 취소를 전면적으로 이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공소 취소가 이게 맞는가? 이 민주당 안에서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 이게 공소 취소라니까 과연 요건이 맞느냐? 뭐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에서 엉뚱한 사람을 잡아서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때 공소 취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공소 취소한다. 조작 기소했다고 공소 취소한다. 그러면은 조작 기소를 했는지, 그러니까 기소가 잘못됐는지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원래. 그게 재판 아닙니까, 재판. 검찰이 이재명 죄가 있다. 그거 해서 기소를 했으면은 재판을 열어서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그 죄가 없다고 하고 검찰은 죄가 있다고 해서 판사가 판결하는 게 그게 법이죠. 그런데 재판은 안 하고 재판은 다 중단시켜 놓고 재판은 하지도 않고 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막 이거 전국 다니면서 이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가지고 국정조사해가지고 공소취소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재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공소취소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를 지휘를 해야 되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 친명 7인의 자장 딱 앉혀놓고 그 상황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던 거죠. 아, 이게 공소취소감이 맞아?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싹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필리핀 거기 가가지고 김성태 번지수 잘못 찾은 그거 하나 가지고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황이 급반전해서 정청래도 뭐 할 수 없으니까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을 모두 깜빵으로 보내겠다.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기 바란다. 정성호에게 마치 지시하듯이 빨리빨리 공소 취소해. 이거 봐. 조작된 게 드러났잖아. 한병도까지 막 나서가지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 이제 진짜 하는 겁니다. 다 돼갑니다. 제가 정말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받아들여라.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더라도 일단 국정조사 착수를 하라. 그래서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들 저 분기팅전에서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검사들 거기에 그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 다 정인 채택하고 아니 그 사람들도 정인 채택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인 참고인 채택한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조작을 했다고 하면서 그 수사를 했던 검사, 기소를 했던 검사들 안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불러서 당을 만들어라. 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결이 조금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주제가 좀 다른 쪽으로 나가버린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는 이 민주당에서 뭐 한 목소리로 막 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양쪽의 갈등은 엄청나죠. 계속 그때 정청래가 이재명을 패싱하고 시도했던 그 문제 때문에 그 조국당과의 통합 문제 때문에 그게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 휴일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무슨 집권 세력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대다수 언론은 그걸 그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의 권한 문제를 놓고 서로 좌파안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이 이야기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 부분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거고 전체는 좌파의 갈등이 엄청나게 대충돌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원에서 정청래와 이재명의 이 명청 전쟁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정청래 뒤에 김어준이 있죠. 김어준과 이재명의 전쟁, 어명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김어준의 특기, 주특기가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그전에는 이제 가짜뉴스를 막 가지고, 우파들을 막 겨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했는데,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재명하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하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가짜뉴스 같은 걸로 아마 선동을 할 것이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죠. 실제로 그 이재명이 이란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또 이재명과 김민석, 김어준 본인과 관계가 안 좋은 김민석을 공격하느라고 왜 국무회의도 한번 안 여느냐. 그 이재명이 외국 가 있다고. 그래서 김민석을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김민석이 발끈해서 무슨 말이야. 국무회의는 안 열었지만은 매일 대책회의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교묘한 선동인 겁니다. 국무회의 왜 안 열느냐. 대책회의는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지자들끼리 고소 고발도 지금 막 하고 난리인데 김어준이 이재명을 직접 저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직접 저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신호탄 아닌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자, 그 기사 내용을 소개를 드리죠. 이재명이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어준, 이재명 X 메시지는 객관 강박이다. 검찰 보안 수사건 레드팀 자행 아닌가. 이제 검찰 보안 수사건 가지고 그 좌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난 7일 X, 옛날 트위터죠. 트위터, 요즘 트위터질을 계속 하는데, X에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올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정부 검찰 개편안에 반기를 든 법사위 그 위원장 추미애 또 간사 김용민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 해석이 당장은 이 눈앞에 닥친 거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이 양쪽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이 정청래하고 그 뒤에 있는 김어준을 겨냥을 했다는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김어준, 바로 정청래의 배후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김어준이 오늘 유튜브 뉴스공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보통 사람으로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객관 강박이 좀 있다. 객관 강박이 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리고 이재명이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레드팀이라는 것은 어떤 그 군사훈련을 할 때 적군, 가상 적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하고 법무부를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공수처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고, 법사위 강경파는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고, 어쨌든 이 검찰을 다 이제 해체를 해버리고 나서 그 나머지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추미애나 김용민 같은 강경파는 아예 그냥 보안 수사권을 주지 말고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를 주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재명과 또 이쪽에서는 이재명 쪽에서는 그래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정을 해야 되니까는 국정을 하는데 필요하죠. 어떤 범죄 수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니까 이재명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소청 법안 관련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한 패널이 이재명이 올린 X 글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아이들 이제 그러니까 친정청래 쪽, 강경파 쪽,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 좀 다른 것 같다고 하니까
그 김어준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쪽 의견도 들어보라는 거다. 객관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저쪽 의견도 들어보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재명한테 객관 강박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불렀는데 자기가 스스로 레드팀이 되는 성격이 있다. 자기 결정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로서 내가 피해자로서 치우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서 내가 감정적이게 되지 않도록 내가 레드팀이 돼서 검찰 입장에서도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참 어렵게 하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재명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부터 여러 번 이렇게 뭐 범죄 혐의도 있고 뭐 재판도 받고 막 이런 뭐 수사도 엄청나게 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계속하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그런 뭐 이야기 같습니다. 뭐 정확히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김어준이 이재명이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라는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건 뭐 분명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티즌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하고 김어준 그리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쪽의 네티즌들도 지금 그 SNS 상에서 거의 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딴지일보 같은 이런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인데 법사위 원안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사위 원안대로라는 게 아주 강경한 거죠. 강경한 거고 그러니까는 이재명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반박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좌파 정권이 티격태격하는 그 상황에서 김어준이 직접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 저격을 시작을 했다. 자,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나와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신호탄이 아닌가 싶은데 또 다음에 2라운드, 3라운드도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